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장자 여러 구를 함께 읽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일주일에 강의를 2번씩 올려드리니까 확실히 강의에 속도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고무적이고요. 오늘 장자에는 이제 이런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소부, 즉 소인들과 범부들의 지혜라는 것은 이 주고받는 선물이나 또 주고받는 편지로부터 떠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번거롭고 하찮은 일들로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이다. 소인들과 범부들은 선물이나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만 세상 만사를 해결하고자 한다. 즉 선물이나 편지를 주고받는 정도의 고수준에서 그 범주에서만 남의 마음을 어떻게 한번 움직여 보려고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오늘 장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코 우리가 뭐 서로 간에 선물이나 편지를 주고받는 게 그 자체로 뭐 천박한 일이다 하는 그런 지적이라기보다는 선물이나 편지만 갖고는 결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본질적 수단이 되기 어렵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줄 줄도 알고 줄 줄 아는 사람이 받을 줄도 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구두쇠야. 그런 사람은 자기 걸 주는 것도 싫어해. 하는 어떤 소설의 한 구절처럼 사실 정말로 내가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은 내가 남으로부터 뭔가를 받는 것도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실상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돌고 도는 거고 세상이 돌고 돈다는 거는 한마디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제 변화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이제 변화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변화를 긍정하는 사람들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리고 처한 입장과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역시 늘 변화하게 될 수 있는 것임을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이 세상엔 그렇잖아요. 늘 주기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반대로 늘 받기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게 그게 현실인데 이제 그런 걸 잘 알고 있는 분들이다 그거죠. 베풀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아는 분들은 주기만 하고 받지는 않으려고 그러는 것도 일종의 그게 교만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으려고 그러는 거는 그것도 약간 이제 좀 너무 비루한 행태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의미 있는 날에 뭐 진심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축하나 위로나 또 격려나 애도나 이런 걸 전하는 선물이나 편지는 사실 상당히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또 우리 인류의 하나의 문화이자 또 우리 인간들이 소통해 나가는 방식의 일환이고 또 약간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자면 이제 관계에도 사실 좀 기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자면 이제 옛말에 소금 먹은 쥐가 물가로 가고 또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도 자연스럽게 따라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선물이나 편지 역시 그게 마냥 하찮고 쓰잘데기 없는 무언가가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특히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윤활유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다만 장자가 좀 경계하는 거는 오늘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선물과 편지와 같은 것들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 계속 그런 것들만 의존하다 보면 이 우주에서 천지에서 미혹이 될 수가 있다 그거죠. 천지에서 미혹이 됨으로써 즉 물건에 속박됨으로써 태초를 알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물이나 편지와 같은 것들에만 지나치게 연연을 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형의 속박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물건이나 관념에 의해서 장애가 발생한다는 걸 의미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어떠한 물에 장자 철학에서 물은 사태니까 어떠한 물의 진짜 본질, 어떠한 사태의 진짜 본질을 볼 수가 없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초의 우주적 본질, 즉 맨 처음에 본바탕을 점차로 볼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서 오늘 장자는 이 지인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저 지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신을 시작도 없는 상태로 귀착시키고, 그리고 무하유의 본향에서, 무하유의 본향, 이게 이 무하유지향이라는, 지자가 빠졌네. 무하유지향이란 말, 이게 이제 나중에 저희가 장자 첫 편에 소요유를 함께 보게 되면 거기 이제 나오는 말이란 말이에요. 무하유지향이라는 말. 이게 이제 후대 도가들이 그 소요유에 있는 표현을 자편에서 이제 같은 표현을 좀 차용을 한 것 같아요. 무하유지향. 이 무하유의 본향이라는 거는, 이 무하유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노장식 언어로 풀자면 어떤 허무한 그런 자연의 낙토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손대지 않은, 그러니까 즉 일체의 어떤 인위가 가미되지 않은, 인위가 가미되지 않은 어떤 순수한 무위의 상태, 아무런 척함도 없는 순수한 자연스러운 상태, 이제 그런 자연 그대로의 세계,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그런 걸 무하유라 그런단 말이에요. 장자 철학에서는. 그러니까 이 무하유지향, 무하유의 본향에서 감명, 아주 단잠을 잔다는 거, 무하유의 본향에서 단잠을 잔다는 거는 곧 무위 자연의 경지에서 단잠에 빠진 사람처럼 편안하게 논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위 자연, 척하지 않아서 자연스러운 경지에서 그저 편안하게 논일 뿐이다. 누가? 이 지인들이 그런다는 얘기예요. 지인들이. 그러니까 소위 이 지인이라는 사람들, 지극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선물이나 편지를 주고 받더라도 그 선물이나 편지 같은 것들에 의해서 자신의 마음이 왜곡을 겪거나 속박을 당하거나 혹은 내 마음이 침해를 입지 않도록 그 시작도 없는 경지와 무위 자연의 경지, 무하유지향, 즉 선물이나 편지가 오가기 이전의 상태에 있죠. 그래서 상호간에 아무런 척함도 없이 자연스러울 수 있었던 그 상태를 선물이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도 그러한 태초의 상태를 결코 잊지는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러구 편의 저자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슬프도다 그거죠. 슬프도다. 그대들이 추구하려는 알미라는 것은 호모, 매우 가느다란 그런 털끝만한 것에 불과하거늘 대령, 위대한 안녕, 크게 안정되어 있는 그러한 이 무하유, 그러한 허무의 경지는 알지 못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오늘 이 대목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오늘 이 대목을 통해서 장자 여러구의 저자가 하고픈 얘기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인생을 꾸려나가면서 꼭 선물이나 편지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가시적인 것들뿐만이 아니라 비가시적인 것들에 이르기까지, 생각이나 어떠한 사상에 이르기까지 뭔가를 서로 간에 주고 또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는 몹시 사실 자연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죠. 그게 중요한 거는 뭔가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과정들이 쌓여 나간다고 해서 점차로 상호 간의 본심 있죠. 본심, 본래의 마음과 또 본성이, 장자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본성이, 뭔가를 주거니 받거니 한다 그래서 내 본심과 본성이 서로 간에 그러한 본래적 자기가 왜곡되거나 흐려지는 결과가 나타나서는 곤란할 것이다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편지나 선물이나 어떤 생각을 주고받게 됐던 그 본래적 까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장자의 표현으로는 그게 이제 태초란 표현을 쓰잖아요. 태초의 마음이 무엇이었는가를, 뭔가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태초의 마음이 무엇이었지 하는 것을 잃게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 본심을 잃게 돼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태초의 마음이란 게 곧 본심 아닙니까? 둘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신이 늘 이 무시의 경지에, 시작이 없었던, 즉 어떠한 관계나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의 경지에 늘 머무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무하유지향,
아무런 구애됨이 없는 아주 그런 자유로운 상태. 이게 맨 무위자연의 상태잖아요. 무하유지양이라는 게. 아무런 척함이 없어서 자연스럽고 또 자유로운 상태. 그러니까 뭘 주고받든 주고받는 건 좋다 그거예요. 근데 무언가를 주고 또 받는 과정이 쌓여 나감으로 인해서 그럴수록 자꾸만 서로가 어떠한 척을 하게 된다거나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자꾸만 부자연스럽게 되고 불편해지고 그래서 서로가 부자유스러운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거, 이런 거는 좀 지양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겠죠. 일례로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내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무언가를 부탁했을 때, 혹은 얼마든지 내가 해줄 수는 있겠으나 그 부탁을 들어줬을 때 세상 전체의 질서를 해치게 되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내가 뭐 나한테 별 어려운 부탁은 아닌데 그 부탁을 들어줌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한테는 해가 되거나 불이익이 되는 그러한 부탁을 받게 될 경우에, 그래도 그동안에 우리가 주고받은 선물과 편지와 생각이 있는데, 생각들이 있고 사상이 있고 그런데 하는 마음이 들게끔 하는 그러한 선물과 편지와 생각이라면, 그런 선물과 편지와 생각 이런 거는 차라리 주고받지 않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라도. 이게 유가와 도가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예요. 유학은 근본적으로 이 친소를 긍정하는 학문이란 말이에요. 유학은 우리가 친소라고 하죠. 친소라는 말 하잖아요. 유학은 이 소자가 잘못됐네. 친소. 친소, 이 소자예요. 성길 소자. 아무튼 친소를 긍정하는 학문이 유학이란 말이에요. 관계에 있어서 친함과 덜 친함, 멀고 가까움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 세상 만사를 처리해 나가야 된다는 게 그게 유학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도가 철학은 일체의 친소를 약간은 의도적으로 거부하려는 그런 경향성을 띠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연이 친소를 긍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도가는 기본적으로 천지, 전 우주와 자연의 섭리로부터 학문의 근간을 삼는 게 그게 도가 철학이란 말이야. 자연이 특정한 누군가와 더 친하거나 덜 친하거나 특정한 누구를 멀리하거나 가까이 한다거나 이러한 현상이 자연으로부터는 발견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자연이 기린보다 뭐 사자랑 더 친하기 때문에 사자가 기린을 잡아먹도록 놔두는 거,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사자보다 기린이 죽었을 때 더 슬퍼하는 경우도 없다 그거죠. 이런 게 맨 노자가 말하는 천지불인이란 말이야. 천지불인. 천지불인. 도덕경에 보면 나오죠. 천지불인. 노자가 말하는 천지불인이라는 게, 이런 게 이제 천지, 전 우주는 인하지 않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지는 일체의 어떤, 이 인이라는 건 공감 능력 있잖아요. 우리 쉽게 말해서 천지는 일체의 공감 능력이 없는 그런 무자비하고 무감각하고 무감정한 그런 존재다, 그런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만 천지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다만 천지는 인간처럼 말하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의 감정과 천지의 감정은 조금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전 우주의 섭리라는 거는 인간의 방식으로 말하고 생각되고 느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지불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도가 철학에서 이 친소를 긍정하지 않는 까닭은, 인간은 친소를 긍정하면 긍정할 수록에, 특히 인간관계라는 거는 친소가 개입되면 개입될수록에 더욱 부자연스럽고 부자유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자꾸만 척하게 만드는 주된 이유가, 그래서 인간을 부자연스러운 존재로 무위자연의 상태로부터 이탈시키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친소에 있는 것이다. 이 노장은 이렇게 밀고 도가는 이렇게 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도가의 주장은 사실 상당 부분 일리가 있긴 해요. 그래도 쟤는 나랑 친하니까 내심은 싫지만 억지로 좋은 척. 또 쟤는 나랑 덜 친하니까 내심은 좋지만 억지로 싫은 척을, 자꾸만 네 편 내 편 당파를 갈라서 차별을 하게 되고 관계에 우위를 두게 되고 칭찬을 두게 되고, 그런 것이 이게 전부 친소로부터 나오는 폐해들이다. 도가들은 그런 입장을 견지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친소에 사람이 지나치게 매몰되게 되면 그 친소에 아까 나오잖아요. 여기 미혹되어서 전 우주의 섭리로부터 무엇인가에 홀리게 돼서 이 친소에 홀린다 그거야. 이 친소에 홀려서 내 마음이 흐려지고 또 내 마음이
멀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야. 내 마음이 흐려진다는 거는 내 마음이 우주의 섭리로부터 대자연의 이치로부터 자꾸만 점차 멀어지게 됨으로써 나타나고 겉으로 나타나고 드러난 것들에만 구애를 받게 돼서 그 태초를 알지 못하는 그런 경지로 전락하게 된다. 그런 말이 이제 오늘 이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극한 사람들은 자신의 정신 상태를 시작도 없는 상태, 늘 무언가가 시작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고자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고, 또 무하유지향, 아무런 척함도 없는, 그리고 어떠한 억지스러움도 없는 그러한 자연스러움의 경지에서 내 마음이 감명, 단잠을 자듯이 편안하게 그런 상태에서 논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학을 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익숙한 표현일 수 있는데, 어떤 그 bias, 그죠? 편향이라고 하는 뭐 confirmation bias라고도 하고 my side bias 뭐 이런 걸 이제 되게 뭐 확증 편향이라고 요새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또 내가 친한 사람하고만 어울리려고 그러고 더 친한 사람 말만 보고 들으려고 그러고, 전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 지금 산재해 있는 그런 확증적 편향의 좋은 예시들인데, 오늘 장자에 실린 여러구 저자의 말은 이게 한마디로, 이 대목을 한마디로 하자면 꼭 선물이나 편지뿐 아니라 생각이나 사상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야기하는 확증적 편향에도 쉽게 속박을 당하거나, 이게 속박당하거나 구속된단 말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어떠한 확증적 편향으로부터도 쉽게 속박을 당하거나 구애받지 않는 그러한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라는 그런 주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노장에서 말하는 무위자연의 상태라는 것도, 이게 요새 말로 하면 일체의 확증 편향이 없는 상태를, 그걸 무위자연이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장자가 말하는 지인이라는 것도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일체의 확증적 편향이 없는 사람을 지인으로 보더라도 무방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내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이유 없이 자동적인 어떤 사고에 의해서, 그리고 비합리적인 신념에 의해서 쏠리게 되는 것만큼이나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 역시 드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 제갈건 채널에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뭐 선물이든 편지든 또 어떠한 생각이나 사상이든 상호간에 자유롭게 주고 또 받으시면서도 그러한 행위가 내 본심과 본성, 즉 나만의 개성을 위협하는 그런 위태로운 상태로 자신을 몰아가시지 마시고, 남들과 또 세상과 많은 것을 자유롭게 주고받으시면서도 내 정신과 마음을 확증 편향의 경지가 아닌 이 무하유지향의 경지에 늘 머무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점차 나 자신을 지인의 경지로 그렇게 자신을 진보시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